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 셧다운에 돌입했다는 위기감 속에서도 S&P 500, 금,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치고 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S&P 500의 경우에는 장 막판에 매수세가 급격하게 유입된 영향이 계속해서 지수를 사상 최고치 영역에서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다우존스 지수 역시도 사상 최고치 경신 흐름을 또 한 번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10월의 첫 거래일을 열어둔 미국 증시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 여러 가지 이슈들 계속해서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미국 연방정부가 결국에는 7년 만에 셧다운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는데 자세한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3대 지수입니다. 일제히 상승으로 진행이 됐고요. 어제 레코드를 세웠던 다우지수 오늘 소폭 오름세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올타임 하이 신기록을 세웁니다. S&P 500 지수 0.3% 막판까지 탄력들을 키워나가면서 사상 최초로 6,700포인트 선을 돌파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 7,000선을 뚫어내게 될 텐데 S&P 7,000 시대 도래가 점차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시장은 셧다운이 단기에 그칠 거다라는 데에 일단은 베팅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벤스 부통령 간밤에 셧다운이 그리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는데요. 그 밖에 이뤄졌던 언급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It's going to be a long shutdown. I don't know. I can't predict what congressional Democrats are going to do, Peter, but I actually don't think it's going to be that long of a shutdown. This is a pure guess from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ecause I think you already saw some evidence that moderate Democrats are cracking a little bit. Why does the president want to fire some workers and not just furlough them? Why is this shutdown any different? Well, first of all, we haven't made any final decisions about what we're going to do with certain workers. What we're saying is that we might have to take extraordinary steps, especially the longer this goes on. We're going to have to take extraordinary measures to ensure the people's government operates, again, not perfectly, because it's not going to operate perfectly in the midst of a shutdown, but operate as well as it possibly can. And I think that the Democrats, if they're so worried about the effect this is having on the American people, and they should be, what they should do is reopen the government, not complain about how we respond to the fact that Chuck Schumer and the Democrats have shut down the government in the first place. 장기화된다면 민주당원들을 해고시킬 거다라는 취지의 압박을 넣으면서 일단 단기에 그칠 거라는 예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셧다운이 길어진다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리스크가 생기게 되죠. 바로 이 노동부가 공개하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일단 이번 주 금요일 고용보고서는 발표가 안 됩니다. 연준은 오는 10월 사실 이 고용 데이터가 가장 핵심적으로 주시해야 되는 데이터였다 보니까 이것 없이 금리 결정을 단행해야 된다. 거의 눈을 가리고 비행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는요.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셧다운 장기화, 이에 따른 어떤 경기 둔화 그리고 고용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함께 작용을 하면서 지금 10월의 금리 인하 확률은 CME 페드워치 툴의 99%대까지 반영이 되고 있고요. 12월에 다시 한 번, 그러니까 연내 추가적으로 2번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확률이 87%대까지 반영되고 있습니다. 전날의 77%보다 훨씬 더 급등한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셧다운이 FOMC 전에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어진다면 연준이 위험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고요. 시장 역시도 오늘 여기에 대한 기대감에 베팅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발표됐던 고용 지표는 매우 부진했습니다. 9월 ADP 민간 고용이 3.2만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5만 명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2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도 금리 인하의 명분을 키워주는 재료였죠. 금값은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늘 금 선물 기준으로 0.6% 상승하면서 이제 3,900달러대에 근접하고 있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죠. 이날까지 5거래일 연속의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셧다운이 만약 장기화된다면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속에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부추겨지고 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들의 표정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은 일단 M7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테슬라의 주가가 3%대 급등하면서 강세를 주도해 갔고요. AI 소프트웨어 테마 내에서는 오라클의 주가 역시도 2.8% 반등 흐름을 가져가는 양상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자사 AI 칩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센터 전략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그리고 AMD 칩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라는 건데 다만 오늘 반도체 주들로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죠. 엔비디아의 주가는 오히려 0.3% 상승 마감을 지었습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마이크론과 인텔이 각각 8%, 7%대 급등하면서 이 테마의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인텔의 경우에는 AMD의 파운드리를 맡을 수도 있다, 현재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언론 보도의 영향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AMD의 반도체는 지금 대부분 TSMC가 맡아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텔은 사실상 AMD의 최첨단 칩을 파운드리로 맡을 수 있는 기술력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협상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은 AMD라는 회사가 이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좀 보고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나이키 전날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오늘 6%대 급등한 채 거래를 마치고요. 넷플릭스의 주가가 2%대 하락했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녀를 위해서라면 넷플릭스 구독을 취소해라 라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영향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약간 숨겨져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장에서 강세를 주도했던 업종은 제약주들이 되겠습니다. 전날 화이자 제약관세 3년 유예 합의 효과가 이틀째 이어졌고요. 제약 산업 전반으로 이러한 합의가 확산할 거라는 기대감이 매수세를 부추겼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이슈 묶어서 볼 텐데요. 먼저 테슬라입니다. 이제 9월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내 세액공제 혜택 역시 종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전기차를 구매한다고 해서 이 7,500달러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다라는 건데요. 그간 테슬라는 자동차를 구매가 아니라 리스로 대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세액공제와 맞먹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리스를 약간 가격을 저렴하게 제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액공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서 리스의 가격을 인상시켰다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전해졌죠. 가령 기존에는 월 529달러를 내면 모델 Y를 탈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599달러 정상 가격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테슬라 입장에서는 마진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지기 때문에 물론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을 주겠지만 마진 방어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기대감 유입되며 3.3%의 상승세 460달러 재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암홀딩스입니다. 반도체 설계 업체가 되겠죠. 이 퀄컴이 차세대 칩에 암의 아키텍처를 적용할 거다라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양사는 사실 지금 몇 년째 계약 라이선스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양사의 관계가 개선될 것이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안도감으로 해석이 됐고요. 이에 따라 암의 주가는 상승세를 연출했죠. 6.3% 뛰어오르면서 150달러대를 터치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IPO를 치른 페르미 데이터 센터 개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페르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에너지부 장관이었던 릭 페리가 공동 창립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설립된 지 9달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만큼
9개월 만에 증시 상장에 이르는 초단기 레코드를 세운 회사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지원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들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38년까지 최대 11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생산을 계획을 밝히고 있는 상황. 오늘 주가는 53.9% 뛰어오르면서 32.53달러대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레딧 간단히 볼 텐데요. 이 챗 GPT에서 사용자가 어떤 검색을 했을 때 이 레딧이 인용되는 비중이 9월 초 대비했을 때 급감했다라는 데이터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레딧의 주식에 대한 센티먼트 역시도 함께 저하가 되는 양상이었죠. 레딧의 간밤 주가는 11.9% 급락하면서 202달러에 거래를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태양광 업체인 선런도 보시겠습니다. 제프리스 측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는데 투자 의견을 기존의 보유에서 매수, 목표가는 11달러에서 21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주거용 리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도까지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는 의견과 함께 주가는 6%대 급등.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도 보시죠. 오늘장에서 전통적으로 10월에 어떤 경향을 나타내면서 암호화폐 가격이 일제히 랠리를 하고 있죠. 거기다가 BTIG 측에서 매수 커버리지를 개시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죠. 신사업의 성장세가 입증됐다는 평가와 함께 2.6%의 급등, 346달러에 안착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텍사스에 본사를 둔 위성 설계 그리고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 오늘 의미 있는 진척 상황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도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자사의 위성 블루버드 6호의 조립 그리고 시험을 마쳤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내년 말까지 45기에서 많게는 60기 정도의 위성을 궤도에 올리겠다는 계획까지도 전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서 휴대폰과 직접 통신할 수 있는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고요. AST의 주가 16% 뛰어오르면서 57달러 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소 에너지 기업인 플러그 파워까지 보겠습니다. 전해조 납품 계약 공시가 올라왔는데 이 포르투갈의 에너지 기업에 총 10메가와트 규모의 전해조를 공급하고요. 전해조라 함은 전기 그리고 물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드는 장치이죠.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수소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는 장비를 뜻합니다. 플러그 파워 오늘 공시 효과에 힘입어서 역시나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특징주 마무리하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로 이어갑니다. 셧다운도 막을 수 없는 질주가 이어지고 있는 뉴욕 증시입니다. S&P 500 그리고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빨간색 줄로 표시한 부분이 S&P 500의 6,700포인트 선입니다. 그를 훌쩍 넘어서는 숫자 기록을 하면서 한때는 6,720포인트 선까지도 다가섰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6,688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를 했던 S&P 500 지수였습니다. 코맥스에서 거래됐던 금 선물 가격도 함께 들여다보시죠. 특히 장 초반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S&P 500이 상승폭을 키운 것과 금이 상승폭을 반납한 것과 함께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요. 한때 3,920달러 선도 돌파하는 모습이었고요. 장 막판에는 3,890달러 선이 살짝 무너지면서 3,88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S&P 500은 사상 처음으로 6,700포인트 선을 장중에 돌파해냈고요. 금 선물 가격도 3,900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 그리고 다우도 사상 최고치 경신, 다만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은 다소 부진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S&P 500은 앞으로 상방에 얼마나 더 열려 있을까? 아무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 가운데에서도 셧다운 위기라던가 여러 가지 경제 지표의 불안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략을 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자,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사비타 수브라메니안 전략가의 경우에는 내년 S&P 500이 7,200포인트까지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내놨는데요. 이는 현재 레벨 대비 한 8%가량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S&P 500의 EPS, S&P 500 내 기업들의 EPS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향후 1년 동안 12%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것들이 상승의 요인이 되고 우리가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무엇일까? 일단 기업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의 전반적인 GDP를 레벨을 올려주고 EPS 증가를 견인하게 될 것이다. 긍정적인 요소죠. 자, 그리고 AI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인가를 시장은 굉장히 크게 주목을 하고 있지만 AI는 보너스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가 분명 시장의 랠리를 이끄는 것은 맞지만 그 온기가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경제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와 함께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방향성은 이러한 랠리를 가속화시킬 것이다라는 것이 사비타 수브라메니안 전략가의 관점인데요. 그와 함께 소비 정상화가 되는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짚고 있습니다.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소비가 정상화된다면 GDP도 함께 증가가 될 것이고 EPS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섹터들이 함께 자극을 받아갈 텐데 내년에는 에너지, 기계, 금융 쪽에 확산이 기대된다라고 콕 집어서 섹터들까지 언급을 해줬습니다. 자, S&P 500의 향후 전망치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4분기는 계절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시기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카슨그룹입니다. 자, 셧다운을 싣고 이제 역사적인 호황을 누렸다는 4분기 우리가 또 한 번 12월까지 좀 기대를 해봐도 될지 그 흐름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사적으로 평균적으로 1분기에는 64%, 2분기에는 62.7%, 3분기에는 61.3%, 그리고 4분기에는 80%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어느 정도의 변동폭을 보였는가 살펴보면요. 4분기에 4.2%의 성장폭을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4분기에도 한 번 더 레벨업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살펴볼 부분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콜옵션 베팅이 어떤 영향을 시장에 줄 것인가일 텐데요. 지금 현재 미국 주식시장 콜 옵션 거래량도 장기 추이 차트로 살펴볼 때 사상 최고치 레벨에 도달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콜 옵션은 보통 주가 상승 쪽에 베팅을 하는 옵션 거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올해 콜 옵션 거래량이 5천만 계약을 넘어서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심리 그리고 그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포모에 대한 분위기도 분명히 감지가 되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효과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도 시장에서 확대된 것이 이렇게 콜옵션 거래량을 장기 차트상 사상 최고치 영역으로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은 시장 과열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자라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콜옵션 베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투자자 베팅 사이트에서는 셧다운 기간이 과연 얼마나 지속이 될까 쪽의 베팅이 또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2주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투자자들이 2주 보고 있는 것과 별개로 실제로 어떻게 셧다운 기간이 잡히게 될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셧다운을 지속함에 따라서 정부의 인원의 해고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고용 데이터에 영향을 즉각적으로 미치게 될 시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또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가정 속에서 시장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지 전략을 추구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의 자료입니다. S&P 500과 반대로 움직이는 쪽을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은다면 S&P 500이 하락하더라도 우리 포트폴리오는 어느 정도 안전하게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가능할 텐데요. 필수 소비재는 지금 흰색 선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IT가 파란 선입니다. 금융은 회색 선, 경기 소비재는 주황색, 통신, 그리고
경기 소비재의 경우에는 핑크색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필수 소비재는 해지 매력이 높은 것이 S&P 500과 좀 반대로 움직이는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IT는 고베타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S&P 500과 함께 연동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금융 섹터는 1호부터는 상당히 좀 자유롭지만 전반적으로는 S&P 500의 흐름과는 좀 무관한 영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통신과 경기 소비재의 경우에는 중간 베타성을 보이기 때문에 S&P 500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연관성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필수 소비재를 좀 함께 주목을 해보자라는 목소리가 앞서서 사비타 수브라마니안 전략가도 함께 이야기를 했던 만큼 우리 포트폴리오에 어떤 종목을 담아볼지 고민해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인텔이 이제 AMD를 고객사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일부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소식이 인텔의 주가를 또 한 번 끌어올려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들여다보시죠. 인텔이 최근 몇 주 동안 AMD와 칩 제조 위탁을 공식 논의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라인, 제품군이 대상인지는 미정입니다. AMD는 현행 대부분의 칩을 대만의 TSMC에서 생산 중이지만 미국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 및 공급망 다각화,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국내 생산 유인책에 따라 인텔과의 파운드리 협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최근 화두가 된 인텔 파운드리의 업계 채택 증대, 정부 민간 투자 확대가 AMD가 고민하고 있는 직접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경쟁사인 AMD를 파운드리 고객으로 유치할 경우 인텔 파운드리의 시장 신뢰성과 성장 전망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애플, 엔비디아, 소프트뱅크 등 IT 대기업, 투자자들의 최근 투자 움직임과 맞물려 인텔의 미국 내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위상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이제 인텔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라는 움직임으로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의 50억 달러 투자 소식 이후에 인텔이 접촉하고 있는 기업들로 발표가 된 것이 애플 그리고 그에 이어서 AMD입니다. 그리고 TSMC는 협력 제안을 했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는데 그 추이는 어떻게 될지 조금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확실한 것은 미국 내에 있는 기업들의 파운드리를 인텔이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일 겁니다. 애플 역시도 인텔과 이어왔던 2020년까지의 동행을 뒤로하고 과연 인텔과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요. 지금 사실 AMD는 인텔의 현재를 만들었다라고 현재의 이런 조금 위축된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인텔이 지배하고 있던 CPU 시장을 AMD가 잠식하기 시작하면서 AMD가 높은 가성비 그리고 뛰어난 성능으로 굉장히 또 칭송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중심에 리사수 CEO가 있었다라는 점도 부정할 수가 없겠죠. 자, 인텔은 최근 몇 주 동안 AMD와 칩 제조 위탁 공식 논의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보도가 된 건데 AMD는 현재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칩을 TSMC에 맡기고 있습니다. TSMC가 점유하고 있는 파운드리의 물량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체크가 가능한데요. 사실 이전에 삼성전자의 사례를 들여다본다면 과연 AMD가 인텔에게 실제로 물량을 줄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애플과 경쟁하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애플의 고객사에서 배제됐던 이력이 있었죠. 다시 MLCC 쪽에서 협력을 하기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PU 쪽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AMD가 최종적으로 인텔의 파운드리 물량을 넘겨주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AMD의 고민도 분명합니다. 미국은 지금 리쇼어링 정책을 펼치면서 공급망 다각화를 꾀하고 있고 반도체 미국 내에서 생산해라라는 압박을 굉장히 거세게 하고 있죠. 얼마 전에 반도체 관세 카드를 꺼내든 것도 이러한 배경일 겁니다. 그런데 인텔의 경우에도 지금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18A 첨단 공정을 중심으로 해서 업계 채택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도 인텔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는데 만약에 최종적으로 AMD를 고객사로 확보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인텔의 주가 상승이 계속해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TSMC 관련해서 뉴스가 나온 것도 있어서 함께 체크해드립니다. 대만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반도체 생산 50대 50 분할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대만과 미국에서 각각 50의 범위를 나눠서 절반씩 생산을 한다라는 제안입니다. 대만 정부는 다만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관세 인하라던가 실질적인 거래 조건 개선에는 진전이 있었다라는 언급도 함께 전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대만의 상황, 우리도 반도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함께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